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개계약 볼게요. 중개계약. 자, 요약집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집? 네, 요약집에 52, 62. 중개계약이랑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중개계약이 보통 한 문제, 최소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에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게 물어보고, 정보망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63페이지부터.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인데, 여러분들, 중개계약. 그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체결된다? 중개계약이요? 누구? 자, 개업하고 의뢰인간. 개업 공유중개사하고 의뢰인간 체결되잖아요.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개업이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 중개계약은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헤이 하지 말고 또 사실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이죠.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일반 중개계약, 전도 중개계약 서로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대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지 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의뢰인이요, 중개 의뢰를 할 때 누구한테? 여러 명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한테 의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한테.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의뢰하면은 이 여러 명의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하겠습니까? 책임 중개 하겠습니까? 일단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하겠습니까? 왜 책임감 있게 중개 왜 안 하냐 하니까 자기한테 보수가 확실히 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보수가 보장이 되면 열심히 하지 사람이.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무조건 열심히 하죠. 왜? 도장이 지금 인장이 다 말랐어요. 지금. 바로 폐업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하고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높아요. 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계약서 보통 안 적잖아.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계약할 때 말로 하잖아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 발생 소지가 높고 예방도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표준 서식이라고. 국장이 나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건장할 수 있다. 건장할 수 있다. 건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건장. 그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국장이 정한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국장이 정한 서식이 있습니까? 우리 법에? 있죠. 몇 호? 14호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14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에요. 제목이 의뢰인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좀 씁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개업이 수락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에요. 왜 없을까?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 있어 우리 법에. 그 이외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우리 법에. 만약에 요청할 수 있고 반드시 수락해야 된다. 그러면 수락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지. 요청에 대해서 수락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자, 필수 기재 사항인데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이 말이잖아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의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죠. 아무종에 써도 되기 때문에. 아무종에 써도 돼요. 임연지, 신문지, 휴지. 아무종이에 써도 되기 때문에 이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 거다. 이것만 놓고 아무종에 넣어라 이 말이지. 아무종에 써라 이 말이지. 그게 암기법이 어떻게? 물가 수준이에요. 이 일반 중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제목 그렇죠.
제가 뭐 그래서 물가 수준 암기합니다. 물이 뭐야, 물. 물이 중개대상 위치 규모, 위치하고 규모. 중개대상 물의 위치랑 규모예요. 위치랑 규모. 중개대상 물의 위치랑 규모.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하고 규모가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요. 상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가는 뭐예요? 가는. 거래 예정 가격? 가격이죠. 다른 말로 거래 예정 금액 되겠지. 이 수는 뭐야? 수. 중개보수겠지. 거래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그 다음에 주는요? 준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고 막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좀 암기해가지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러면 좀 덜 됐구나 공부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안 보고 대답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여건 공부가 된 거.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자 이 말이지. 어떻게 암기합니까?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해요. 물가 수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들이 있어 한 번 더 합니다. 자, 어떻게 암기한다고? 잘 보세요. 어떻게 암기한다고? 물가 수준. 요 작업이 여러분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처음에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글자 크기가 바뀌면서 28로 바뀌면서 글자가 늘어났죠. 동그라미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가만히 있고 그렇죠? 글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옮기면서 글자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크게 해야 돼. 하나씩 다.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다른 암기법에도 다 있어요. 글자 크기가 바뀌면 다 바꿔야 돼. 자,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합니다. 물가 수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비교해가지고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있어요. 이 전속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의뢰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특정 계업을 정해가지고 특정 계업을 정해서 그 계업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1대1 방식이에요. 1대 다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 특정 계업이 책임감 있게 중개하겠습니까? 중개하죠. 왜? 책임감 있게 중개한다. 왜? 보수가 보장되잖아요. 어느 정도. 보수가.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그리고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든다. 예방도 되고. 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전속중개계약은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가 서로 의무가 발생되겠지. 자, 전속계약 의무. 첫 번째, 전속계약의 의무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계약서를 작성하라 했잖아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작성된 계약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아무 말 없으면 정보도 공개해야 돼요. 의뢰받은 중개사항물 정보 공개해야 되고,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 통보해 줘야 돼요. 업무 처리 상황 통보. 되겠습니까? 자, 이 4가지가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있겠지. 작성은 그러면 아무 중에 하면 됩니까? 작성을? 아무 중에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서식, 그게 표준 서식이라고 하지요. 그 서식이 몇 호입니까? 이게 15예요. 15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까? 써야 된다고. 15 서식을 반드시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15 서식을 안 쓰고 계약 체결했다. 그거는 작성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작성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거 위반한 거예요. 자, 작성된 계약서 몇 년 동안 보존하래? 3년 동안 보존하래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공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개합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계약 체결로부터 7일이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속중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 어디다 공개합니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잖아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 무슨 말이야? 또는이? 둘 중에 하나지요.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럼 여기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둘 다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 하면 되지. 둘 다 공개했다고 위반은 아니야. 위반 아니죠. 근데 시험 지문으로 나왔을 때 틀린 거예요. 시험 지문은. 의무적으로 두 개 다 공개할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정보망과 일간신문은 틀린 거예요. 공개를 했죠. 그러면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래. 이렇게.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근데 의뢰인이 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을 한다.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나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위반된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치예요. 상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보인데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하래? 문서로 통보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요 주기를 잘 보세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잖아. 2주일에 2회 이상 틀렸지. 일주일에 1회 이상 뭐 틀렸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틀렸어. 2주일에 1회 문서로 통보 이래 나오면 틀렸지. 여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상이 없잖아요. 2주일에 1회 문서로 통보는 딱 한 번 통보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는 2주일에 2번, 3번, 4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무를 기억합니다. 여기에 누구의 의무예요? 전속 개업의 의무잖아요. 전속 개업의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의 의무입니까? 자,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 의무예요. 위약금 지불이 있고 소요비용 지불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약금 지불에 위약금이 뭐예요? 위약금이.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위반했다 이 말이야. 그죠? 약속을 위반하는 데는 대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위약금 지불이 첫 번째 유효기간 내에 정해놓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어떻게 했어? 다른 기업한테 갔어요. 그래서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다른 기업한테 의뢰했다고 해가지고 위반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한테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거래가 돼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 갑자기 왜 또 배신. 자, 할 사항이 아닌데, 그죠? 자, 상황 파악이 안 될 때 이거 실장님이. 자, 배신했죠. 배신, 배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전속 기업도 이 기간 내에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다른 기업한테 가가지고 거래했냐고. 기다려줘야지. 100% 배신했죠. 100%죠. 그러니까 얼마를 하니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쪽으로 주는 거예요. 중개보수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 2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200만 원 다 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에 마찬가지. 유효기간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전속개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개해줬어요. 전속개업이, 그러니까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전속개업이 일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전속개업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세 명이서 같이 전속을 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래를. 근데 어떻게 했냐? 전속을 배제했다 이 말이야. 전속을 뺐다 이 말이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뭘 한다고? 저거끼리. 부산 저거끼리. 우리 부산에서 저거끼리라고 해요. 부산도 저거끼리죠? 대구도 저거끼리라 보니까 저거끼리래. 저거끼리. 대전은 아니에요. 대전은 저거끼리 하면 잘 몰라. 대전은 뭘 한다고? 지들. 자기네는 더 올라가야 돼요. 서울 올라가야 돼. 지들끼리야, 지들끼리. 대전은 지들끼리라 그래요, 지들끼리. 부터 보니까 지들끼리래. 지들끼리. 그 다음에 서울은 자기네끼리,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는 저거끼리. 자, 이 저거끼리 하면 안 되지. 그 전속을 끼고 해야죠. 저거끼리 거래했다, 이 말이야. 근데 배신했네. 일은 전속기업이 다 했는데, 수수료 이런 거 맡기려고 저거끼리 했다. 자, 얼마 보세요.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 똑같아요. 100%입니다. 100%. 자, 요 두 가지가 위약금 지불이고, 자, 그 다음에 소요비용 지불 의무 있잖아요. 소요비용. 지출비용 지불 의무. 소요비용 지불 의무. 같은 말이죠. 마찬가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유효기간 내에, 전속기업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의뢰인이 막, 전속기업이 답답하게 하니까,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의뢰인이 노력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상대방을. 스스로 발견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다.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있죠. 이거 요게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요게 그 유명한 스발상놈 이거예요. 스발상놈. 놈까지 넣었어요, 제가. 스발상놈. 맞죠? 스발상놈이라고. 요 놈을 누가 데려왔는데?
또 스스로 왔다 해보지. 스스로 올 수는 없어요. 이놈이 어떻게 스스로 오는데 뭔 줄 알고. 네, 의뢰인이 스스로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스발상놈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 놈하고 이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했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의뢰인이 50% 정도 노력 기울였네. 요 놈 데리고 온다고. 저 50% 정도 노력 기울였잖아. 그렇다고 50%를 딱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개업한테 245만 8,200원을 주겠다. 들었어요? 285만 2,400원. 아까는 다르네 또. 285만 4,200원을 주기로 했다. 대답하세요. 285만 4,200원을 주기로 했다고 보수조로 원래. 그런데 1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스발상놈이랑 거래했다. 얼마 주면 돼? 100만 원 주면 되지. 근데 2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스발상놈이랑 거래했다. 얼마 주면 돼? 못 들었어요? 245만 8,200원 받기로 했다고 처음에 보수를 285만 4,200원 285만 4,200원을 받기로 했다고요. 근데 200만 원을 썼다고 그럼 얼마 주면 돼? 그 정도 되겠죠? 반땡 반이잖아요. 반 50% 이하니까 50%보다 넘게 썼잖아 지금. 50% 넘게 써도 50% 범위 내에서 준다고 이 말이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자, 하여튼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나와 시험 지문에. 시험에 이렇게 봐 284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2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지 깔끔하게. 모의고사 때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네. 자,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50% 아닙니다. 이게 50% 범위 내 일단은 여기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유효기간 보세요. 유효기간. 이 유효기간이 자꾸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우리 법에 몇 월로 돼 있어요? 3개월로 돼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입니까?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근데 서로 약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2개월 빨리빨리 하자. 2개월. 좀 천천히 느긋하게 6개월로 하자. 6개월.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정 기간이 우선이겠지.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면 3개월이에요.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정보공개 사항이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특벽시 입한리 공금지, 그 유명한 특벽시에 가면은 입한리가 있고 거기에 아주 좋은 땅 공금지가 있다 이 말이지. 이 특벽시 입한리 공금지를 외웁니다. 자, 이 특이 뭐예요? 특이 특정 사항이에요. 중개 대상물의 특정 사항이야.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그 특정 사항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어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거충 연도 이런 거 적어놨더만 글자 크기가 늘어나면서 밀려가지고 쫙 해가지고 못 넣겠어. 그래가지고 삭제시켰어요. 원래 있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책에 있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거충 연도 이런 거 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건 특정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보 공개 사항이에요. 벽은 뭔데? 벽면 도배입니다. 이 벽면 도배. 바닥면은 없죠? 벽면 도배예요. 시는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이잖아요. 어떤 게 있어? 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세 상태 여기까지 다 적어놨었는데 이게 이게 너무 막 밀려가지고 안 되겠어. 삭제시켰어. 근데 기억하셔야 돼. 왜? 요즘에는요 내부 시설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오수, 폐수, 쓰레기 이렇게 나와. 오수, 폐수, 쓰레기가 뭔데? 내부 시설물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은 뭐예요? 입지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입지가 어떤 게 있어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뭐 지형 등 요거예요. 마찬가지 입지 조건 이래 안 나오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래 나와. 그 공개사항이에요. 정보공개사항이에요. 환경조건 세 가지 있잖아요. 1조 소음 진동. 권리관계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지.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그 각 권리자의 성명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 성명 주소와 같은 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인적 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어. 그러니까 매매든 임대든 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적 사항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게 공이 뭐지? 공급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금은 거래 예정 금액. 지는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가 중요하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가능, 생략 가능.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어떻게 외운다고?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아이,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제발 좀. 자, 여기까지가 중개계약 두 가지를 본 거고, 서식을 좀 봐줘야 돼요. 서식이요. 서식이 어딨냐 보니까 64페이지에 우리 서식에 관한 지문도 나와. 서식이요. 이 중개계약서는 서식을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물어봤고요. 64페이지에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 한번 보세요. 몇 호 서식이라고요? 14호.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건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에 계약해가지고 체크하게 돼 있죠. 줄이 쫙 쳐져 있고 줄 바로 밑에 보니까 중개 의뢰인이 갑이라고 돼 있죠. 기업이 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서식상에. 그래가지고 밑에 쭉 보세요. 1. 을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을의 의무사항이면 기업의 의무사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갑의 권리 의무로서 의뢰인의 권리 의무인데 일반 중개 계약이기 때문에 방가로 1번을 보니까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한테 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일대 다니까. 그렇죠? 자, 방가로 2번에 보세요. 이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지문이 나왔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러죠?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줘야 되겠죠? 세 번째 보세요. 유효기간도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돼 있고요. 참고 표시해 보니까 이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 이게 서식상에는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조문에는 없어요. 조문에는 일반 중개 계약 조문에는 없지. 근데 서식상에는 3개월로 규정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 물론 합의해가지고 합의했으면은 그 기간에 따르겠죠. 자,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몇 퍼센트 얼마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6번, 5번입니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나오냐 보니까 방가로 1번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실비에 대해서 많이 받았더니 과다 수령했다 그러면 그 차액을 환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발생했다 하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죠. 한 요 정도가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전서중개계약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들. 일대 다 그거만 빼고 다 들어가 있겠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주소 같은 거, 뭐 성명 같은 거,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인적사항 기재하지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이게 뒷면입니다. 이 뒷면을 물어봤어요. 뒷면을 한 2차례 물어봤는데, 권리 이전용이 있고 권리 취득용이 있죠. 권리 이전용이라면 개업하고 매도인 간의 계약 체결하는 거고, 취득용이라면 개업하고 매수인 간의 체결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이전용 보니까 어떤 사항을 기재하냐? 소유자 누구냐? 등기명의 누구냐?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상물 표시, 소재지부터 면적, 그 다음에 건축 연도, 건물, 용도 같은 거, 지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기재하겠죠. 거래규제, 공급상의 제한사항들, 그 다음에 의뢰금액 얼마인지. 딱 보면은, 이전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취득용 보면은 더 쉬워. 취득용은요, 거기 희망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희망 물건 종류부터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작년에 물어봤어요. 작년에. 희망이 들어간 것은 권리 취득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밑에 첨부 서류에 하나 보면요. 그 밑에, 제일 밑에 첨부 서류에 보면은 중개보수 요일표라고 되어 있네. 그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개보수 요일표. 첨부해야 되겠다. 이 말이겠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속중개 계약에서 67페이지에 거기 밑에 제일 밑에 관련 제재 있죠. 거기 보세요.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정보 공개를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 제재가 똑같습니다. 이 상치예요. 상치 그러면 속이게. 기사, 임금력, 속이게 할 때 그 속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속. 자, 그러면서 전속중개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3월이지. 인장, 전통설계 명부할 때 그 전. 되겠죠? 예.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이 15서식입니까? 이 서식은 반드시 써야 됩니까? 여기 있는 서식 안에 있는 내용 이거를 삭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수정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합의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서로 합의해서 여기에 다른 거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일반중개 계약서에 있던 거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아까 전속계획 의무라든지 의뢰의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볼 건 없다. 볼 건 없고 뒷면도 똑같습니다. 이전용, 취득용 똑같습니다. 안 봐도 된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문제지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1번에 보세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건데 1번에 국장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이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 없지요. 2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몇 월? 3월로 한다 해야지. 틀렸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작성 안 했다 그 말이야. 작성 안 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입니까? 아까 작성 안 했다 뭐? 업무정지 3월이잖아요. 업무정지 3월이지요. 자, 4번에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까 있었잖아. 확인 설명 의무를 할 때 그죠?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 5번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라고 적혀놨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제3자라고 적어놨어요. 상대방이 제3자라고 표현되는 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 부르면 되겠어? 스발상놈 아니고 스발삼놈. 삼놈이잖아. 스발상놈이 아니고 뭐 스발삼놈. 요 놈이나 고 놈이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 계약 체결했죠? 그 계약은 그러면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제지를 받을 뿐이지 무효가 된다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에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없다 했죠. 2번에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기업한테 체결할 수 있다. 1대 다잖아요. 얘가 옳은 지문이다. 자, 3번에요. 일반 중개 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먼저 서면으로 해야 될 의무 없잖아. 구두 전화해도 되고. 4번에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 계약서에 개업 공인자 준수해야 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 해야 되겠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망에다 정보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할 의무 없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예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의무는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문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X부동산의 매도라고 적어놨네. 매도하기 위한 값과
개업 을의 전속중개 계약 체결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전속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15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이번에 갑과 을이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몇 월? 3일로 한다. 맞죠? 3번에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 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를 했네. 계약서 폐기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보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업무정지 3월이잖아. 업무정지 사유 맞죠? 이렇게 제재를 같이 물어보잖아요. 4번에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을은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2주 이내입니까? 정보 공개가?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잖아요. 그걸 물어보잖아 지금. 틀렸네. 5번에 전속중개 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이게 뭡니까? 도로, 대중교통. 입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라고 안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 도로하고 대중교통수의 연계성. 그럼 그 구체적인 거 알아줘야 되겠네. 알아놔야 돼요. 애워놔야 된다고 좀.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4번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체결이네. 임대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임대차니까 임대차는 비공개 가능, 생략 가능,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답이 1번이네. 틀린 거 1번. 자, 이번에 부동산의 중개계약은 뭐와 유사해요?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 말이지.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맞고 15서식 의뢰인과 개업가 모두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맞아요. 서명 및 날인 아니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그죠? 하여튼 서명 또는 날인. 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일반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 들어봤죠 이거? 자, 5번에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네.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겠죠. 자, 5번을 잘 보세요. 의뢰인 갑과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 계약 작성했고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원칙은 3개월이지만 우리 4개월로 하자.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을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3번에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확인 서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 아까 나왔던 질문이잖아. 또 물어봤네. 4번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겠죠. 합의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5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네. 그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이 아니고 중개보수 지불의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예요. 50% 범위 내에서. 딱 50% 지불해야 된다고 틀린 거 그것도 50% 범위 내에서 지불합니다. 소요된 비용. 자, 오른쪽에 6번입니다. 의뢰인 갑은 자신의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임대차라고 적어놨죠. 개업 을과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 그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이 있고요. 저당권자 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망하고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이게 중요해.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예요. 그럼 기억 보니까 병이 누군데? 임차인이네, 그죠? 임차인의 성명 공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임대든 매매든 뭐든 간에 성명 주소는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명 공개하면 안 되고 저당권자 주소 공개하면 안 되죠. 자, X부동산의 공시지가인데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임대차라잖아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공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공개해야만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공개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리을 보니까 환경조건 적어놨는데 환경조건 같으면은 임대차라도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돼요, 무조건.
매매도 임대차도 뭐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환경 조건은요. 답은 리을이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가 거리정보 사업자인데, 자, 정보망 한번 볼게요. 정보망. 정보망 요약집의 70페이지 정보망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칠판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이래 보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통신망이죠. 네트워크망인데 여기 누가 나왔어요? 국장이 나왔잖아요. 자, 국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개업 상호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정보망에는 개업만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 다른 사람 못 들어가죠. 개업만 들어갑니다. 소속도 못 들어갑니까? 소속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소속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개업만 들어. 요 자리에 개업과 개업간, 이래 맞죠? 개업과 의뢰인간 하면 틀렸어요. 의뢰인 상호간 하면 틀렸겠지. 자, 목적이 있다.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거래 질서 확립. 문제 안 되겠지,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되겠죠? 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이잖아요. 설치 운영할 자 지정권자는 국장이고, 지속권자는 누굽니까? 지속권자. 국장이에요. 왜? 지정해준 사람이 지수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설치 운영할 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름 뭡니까? 거정사잖아요. 거정사. 거래정보사업자, 거정사. 기억합니다. 거정사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 요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정 요건인데, 지정 요건이 5가지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은 거정사 지정을 받은 일반 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가입비용 신청을 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에 공인중개사 수 아닙니다. 왜? 개업만 들어가잖아요. 네,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돼요.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몇 명 확보합니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이에요.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이 시도라고 하면은 특광도, 특도를 말해요. 특광도, 특도. 각각 30명이에요. 이거 다 물어봤죠. 이거 2개 이상 30명.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가 누구? 컴퓨터 전문가는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능사 아니고 기사도 몇 명, 1명 이상. 부동산 전문가 누구? 공인중개사 1명 이상. 1명 이상이에요. 1명. 2명 아니고 1명.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 국장이 정하는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 설비. 국장이 정하는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 이 컴퓨터 누구 컴퓨터예요? 네, 거정사 컴퓨터지. 이 컴퓨터는 거정사의 컴퓨터예요. 이 지정 요건 좀 외워야 됩니까, 이거? 외워야 되죠. 이거는 이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지정 요건이 바로 뭘 결정해요? 지정 절차에서 첨부 서류잖아요. 이 요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첨부 서류를. 그래서 첨부 서류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지정 절차로 가볼게요.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인데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정 신청하러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요? 국장한테 가야 되지.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자, 국장한테 갈 때 그냥 가진 않아요. 그냥 첨부 서류가 있는데 지정 신청서에다가 자, 5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지. 이 5가지 서류가 뭐예요? 이게 아까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 첫 번째 뭐? 나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증명해야 되죠.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나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그 다음에 가입이용 신청을 한 기업이 500명임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가입이용 신청서가 나와야 돼요. 가입이용 신청서 몇 부? 500부. 그 다음 여기에서 가입한 사람이 기업임을 증명하는 거 있죠. 그 기업임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나는 기업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뭔데? 자격증 아니에요. 등록증이지. 난 기업임을 증명하는 게 등록이잖아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거고. 자, 등록증 원본 사본 어떤 거? 사본이지. 원본을 갖다 주면 어떡해? 게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본이 들어가잖아요. 등록증 사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확보했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당연히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컴퓨터 증명해야 되죠? 그 컴퓨터를 뭐라 불러? 주된 컴퓨터라 불러요.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네, 5가지가 첨부 서류. 자, 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러면 국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하고 지정대장이 있어요.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준다 이 말이지. 그러면 30일 이내에 바로 지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정대장에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정대장에다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사람은 누군데? 지정번호, 뭐 지정연호를 이런 거 기재하는 사람 누군데? 국장이 하잖아요. 국장이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하고 국장이 지정서 주는 거잖아. 아닙니까?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해야 될 걸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군데? 국장이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걸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지정대장의 기재사항 아닌 것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쥐가 알아야 되는데. 국장이 알아야 되는데, 국장. 그죠? 틀리다고 냈다 이 말이지.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틀려주면 돼요. 과감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틀리라고 낸 거 있어요. 그러면 틀려주면 돼. 틀리고 다른 거 쫙 풀면 돼. 아시겠죠?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그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는 있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지정 신청을 했죠. 이제 지정서 교부 받았지. 그러면 거정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이죠. 지정받은 날이에요. 신청이 아니고 지정을 받았으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가지고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돼 있어요. 또한 같다.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이 말이 변경 승인 받으라 이 말이지. 그런 다음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래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뭐.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거리정보 사업자의 의무가 3가지가 있대. 정보 공개 의무, 정보 공개 의무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하면 안 돼요. 알았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하면 안 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2번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 공개하면 안 돼. 3번째, 차별 공개하면 안 돼요. 기업에 따라서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 이 3가지가 뭐예요? 거정사의 정보 공개 의무. 자,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형벌이 어떻게 되면 행정형벌이 1대1입니다. 암기법이 임정유 알죠? 이사 임정유 할 때 임정유 할 때 정보공개 위반. 이 정보공개 위반이 들어가요. 이 3개가 다 정보공개 위반. 그러면서 나중에 나올 거에는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지정 취소 사유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기업의 의무. 기업도 정보 공개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돼?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그걸 내려야 돼요. 정보망에. 내리기 위해서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거래 완성됐다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자, 여기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6월이에요. 6월 암기법 결정 상의에 할 때 그 결정 상의에 할 때 그 정이고, 거래 완성 사실 통보를 안 했죠. 그러면 그것은 3월이에요. 인장 전통 할 때 통보 안 한 것. 그렇게 해서 좀 외워놔야 돼요. 이거를. 제재가 틀리잖아. 얘는 6월이고 얘는 3월이에요. 업무정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자, 지정 취소인데, 지정 취소는 거정사의 지정 취소죠. 취소를 누가 한다 했어요, 아까? 국장이 하죠. 왜? 국장이 지정해줬잖아, 국장이. 지정해준 사람이 취소합니다. 중요한 게 무슨 취소라고요? 상대적 취소가 중요한 거 일단은. 절대적 취소가 아니죠.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죠. 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끝이 할 수 있다라 끝나야 돼요. 근데 해야 한다면 틀린 거라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부은정일사라고. 부은정일사에는 얼굴이 부어있다 이 말이지. 부은정일사. 이 정일사이지 정일사. 어디 산다고 정일사가? 어디 살아? 특별시 이판리에 살지 뭐. 어디 살겠어? 거기 공금지 있죠? 공금지 누구 땅인데? 부은정일사 땅이에요. 다음 주에 뭐 나가? 다음 주에 특별시 이판리 이장 선거 나가요. 처음 들어요? 특별시 이판리 이장 선거 나갔다고 뭐 했다고? 기권했다 이 말 기권. 그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부는 뭡니까? 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부정 지정, 거짓 지정, 부정 지정. 지정사회 맞죠? 운영규정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승인 받으라 했죠? 승인 안 받았지? 변경 승인 안 받았죠? 위반 운영만 해도 취소사유에 들어가요.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다. 취소입니다. 취소사유. 정보공개 위반이지요. 세 가지.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는 얘기지. 개업한테 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아까 행정형벌로서 1대1이잖아요. 1대1이면서 지정 취소. 1대1이면서 지정 취소 사유예요. 그럼 얘는 지정 취소죠. 얘는 500만 원의 가태료입니다. 암기법은 고성수 영감할 때 그 영 운영 고성수 영감 알죠? 영입니다. 영 이때 그때 0이 있어요. 0이 영감할 때 500만 원의 가태료이면서 지정 취소. 1대1이면서 지정 취소. 그렇게 변가가 딱 생각나야 돼. 자, 그 다음에 1.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여기 지정받은 날이잖아. 이 숫자도 중요하죠? 1년. 지정받은 날이 신청받은 날이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예, 지정 취소 사유. 마지막에 4는 뭔데?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했죠. 또는 법인인 거정사가 해산했다. 이때 말하는 법인은 중개법인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청문을 원래 실시해야 돼요. 취소기 때문에. 취소기 때문에 청문 실시하는데 5가지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뭐? 사망 해산이잖아. 청문 실시하지 않죠. 들어볼 사람이 없다 지금. 요것도 나와요 시험 문제. 여기까지 지정 취소. 정보막 되겠지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제재만 한번 다시 볼게요. 제재 72페이지. 자, 7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관련 제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 안 했다고 업무정지 몇 월? 3월. 개업이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고요? 업무정지 6월. 결정상의의 정. 자, 거정사가 정보공개 위반으로 했죠. 그죠? 요거는 아까 지정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라고요.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지정취소 사유이면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래서 제재를 딱 바로 생각날 수 있게끔 매일 하셔야 돼. 제재는 매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지정신청서가 있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네, 가입이용 신청서라도 있어요. 양식이 있다, 서식이 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이걸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보망 57페이지. 자, 57페이지 제일 밑에 7.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의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 국장이 알아야 되는 걸 물어봤단 말이야. 자, 대충 보세요. 1 해가지고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했으니까는 지정번호가 있을 거고 연월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호가 뭐냐, 명칭, 상호 명칭, 그 다음에 대표자 누구, 이름 이런 거 다 기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건으로서 주된 컴퓨터 있었잖아요.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같은 거 있죠. 성능 용량 같은 거. 그다음에 전문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거,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있죠. 공인중개사 있죠. 전문 자격.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기재되는구나. 근데 5번에 보세요.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 번호. 이거는 우리 법이 아니야, 이거는. 전기통신 사업법이니까 지정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공부를 쭉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8번입니까? 자, 요걸 물어봤는데, 확인 설명사항,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확인 설명사항을 어떻게 암기하죠? 암기법이 기권금, 공시, 배, 한입조, 이거잖아. 요거랑, 정보공개사항, 방금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 있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확인 설명사항 하고요.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그 정보 있잖아.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를 비교해가지고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기권금 공시 배 한입조 할 때, 이거는 정보공개사항에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껐어요. 그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 지금. 자, 공법상의 거래 규제,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둘 다 있어요. 공. 그죠? 기권금 공시할 때 공, 그 다음에 공금지 할 때 공. 이거예요. 자, 여기서 벽면 도배라고 되어 있는데, 벽면 도배는 다 있는 거 맞아. 다 있는 거 맞는데, 여기만 바닥면이 들어갔다면 조금 틀린 질문이 되는데, 바닥면은 확인 설명 사항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에는 없잖아. 정보공개 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면도 좀 기억하고. 그다음 벽면 도배라 적어놨으니까 맞겠네, 그지? 공통이죠. 이것도 보세요. 환경조건도 공통입니까? 그렇죠. 입한리 할 때 환, 한입조 할 때 한. 그런데 리을 보세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 한입조 할 때 조세거든. 이 조세는 정보공개사항은 아니잖아. 없었죠?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있어요. 한입조. 맞죠?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공개사항에 없는데 확인 설명사항에 있는 거 있어. 또 이거 조세 말고 또 뭐 있어요? 정보공개사항에는 없어.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에는 없는데 확인 설명사항에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거 있으면. 조세 말고 우리 금액이 원래 두 가지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하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잖아. 거기서 거래 예정 금액은 다 있어요. 금, 공금지, 기권금. 근데 중개보수 실비 금액은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다니까. 정보공개사항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단어도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9번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첨부 아니잖아요. 4번이잖아요. 이번에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해 주겠죠. 틀렸지? 절차를 물어봅니다. 3번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된다. 아까 했잖아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 임대든 뭐든 간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는 걸 물어보잖아.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했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국장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청문 실시하지 않는 거. 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한 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했잖아. 한하여. 자, 오른쪽에 10번 문제. 정보망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1번에 거정사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번 거정사는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된다. 3번 거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급하면, 지정 취소 사유는 맞거든. 나 1년 이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답이 없어. 또 막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또 읽어봐. 두 번 읽어봤는데 또 답이 없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 이 말이죠. 일단 이 지정 취소는 상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3번이 일단은 틀렸고, 해야 한다 때문에. 4번에요. 거래등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맞죠? 5번에 거정사는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 완성이 됐네, 그죠? 거정사 개업은요. 거래가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하랬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하랬죠? 11번 보세요. 요거 지정 요건 물어보잖아요. 박스 안에. 첫 번째, 가입 이용 신청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를 물어보잖아요. 기업을 물어보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500명 이상이고, 자, 몇 개? 2개 이상 시도, 특강도, 특도죠. 각각 몇 명? 30명 이상. 누구? 개업수 확보. 개업이 가입 이용하였을 것. 자,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이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잖아.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는 12번. 지정 취소 사유, 부은 정일사를 물어보죠.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자,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장한테 변경 승인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변경 승인 안 받아도 지정 취소죠? 맞아요. 자, 니은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정보공개 위반이잖아. 취소죠.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은 맞는데 6개월 이내가 아니잖아. 1년 이내라고 돼야 돼, 맞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는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1년 이내라고 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했다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리미엄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다고요. 운영 규정을 위반 운영 들어가 있잖아. 위반 운영만 해도 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뭐 풀어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없고 내용들만 충실하게 개념들만 정리하고 딱 항상 유지하고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머리 쓰고 이런 거 없잖아. 머리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막 풀 수 있는 것들이.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따라하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막 이거 좋다 해가지고 따라하고 막 저거 좋다 따라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하셔야 돼.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법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아시겠죠? 예. 다른 사람은 막 밤새서 막 공부한다고 자기도 밤새고 이러면 안 돼. 코피 다 터져요. 코피.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조금 힘들어진 부분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다음 주 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더 힘들고 그 다음 주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결석하면 안 돼.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더 결석을 해요. 보면 희한하게. 그러면서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어렵다고 그래요. 하여튼 뒤에 갈수록 더 출석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뒤에가 중요해요, 원래.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열심히 하시고 남은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